자, 갑시다.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어요. 아마 남은 문제를 다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방금 함수 풀었으니까 함수 말고 상황 이해해야 되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우리 19번 풀어볼게요. 19번. 19번 풀고 지난 시간 요 문제 하나만 프린트로 줄 테니까 그거 풀어봅시다. 같이. 문제는 이제 재작년 고3 애들이 6월 평가원 때 풀었던 29번 문제고요. 난이도도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여사건을 활용할 겁니다. 여사건을. 숙제는 매일 20문제씩 풀어서 보내주시면 쌤이 이번처럼 피드백 질문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하고 다음날 숙제 하실 때 그거 좀 참고해서 미리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왜냐면 전날 풀었던 문제여야 내가 풀었던 풀이가 좀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며칠 지나서 오답하려고 하시면요, 내가 이때 이렇게 왜 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선생님 풀이랑 비교했을 때 그게 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숙제하면서 오답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는 1분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막상 풀이를 들으면 생각보다 엄청 단순해요. 문제가 뭘 빼야 되는지만 명확하면.
자, 그림과 같이 두 장의 검은색 카드와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을 할 거래. 그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가번 조건에서 사실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만들어버려. 왜? 흰색 카드에 적힌 수가 작은 순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해. 그러니까 1부터 8은 그냥 이렇게 쭉 나오겠다는 거지. 1, 8은 건드릴 게 없어요. 근데 나번 조건을 보니까 얘들아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1장 이상 놓여 있대. 보통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게 되면 조건이 2개 넘어가게 되면 좀 어렵단 말이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순서를 좀 못 잡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나는 여사건을 활용할 거야. 여사건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요. 지금 1부터 8까지 카드가 있잖아. 흰색 카드가. 흰색 카드 사이사이마다 내가 이제 검은색 카드 2장을 선택해서 넣을 건데 문제 조건에서는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하나의 3의 배수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일단 내가 1부터 8까지라고 했을 때 총 9개의 자리가 나오거든. 검은색 카드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럼 얘들아 조건 다 무시하고요. 그냥 9자리 중에 몇 자리 고르면 2자리 고르면 그게 전체 경우인 거지. 전체 경우가 이제 36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됐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뺄 거야. 자, 첫 번째로 생각해보자, 얘들아. 뭘 빼면 돼요? 사이가 한 개 있는 거. 사이에 흰 카드 한 장 있는 놈들 빼면 되지. 맞아? 사이에 흰 카드가 한 장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연달아 2개에다가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1, 2, 2, 3 쭉쭉쭉 8, 9 몇 개야? 8개죠. 1, 2부터 8, 9까지니까 8개잖아. 아 그럼 내가 첫 번째로 빼야 될 건 얘들아 8개예요. 8개. 그럼 두 번째로는 한 장이 아닌데 빼고 싶어. 검은색과 검은색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이 들어있는데요. 빼고 싶어. 그럼 뭐가 없으면 빼면 돼? 3의 배수가 없어. 맞지? 검은색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들어있는 3의 배수가 없어야 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게 검은색이랑 검은색 사이에 3장 이상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무조건 무슨 배수가 껴? 3의 배수가 끼지. 그럼 내가 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가운데 2장 들어간 경우밖에 없어요. 가운데 2장 들어간 경우. 근데 가운데 2장을 들어가가지고 3의 배수가 안 들어있는 경우는 첫 번째 1, 3 있죠. 1, 3. 맞니? 2, 4 하면 돼, 안 돼? 안 돼. 3, 5도 안 돼. 4, 6 괜찮아요. 6 껴있는 경우 빼버리고 7, 8 들어가면 되니까 얘들아 7, 9 골라도 되겠죠. 됐나요? 추가로 몇 개 빼겠다는 거야? 3. 그럼 전체 36가지 중에 몇 개 빼겠다는 거야? 11개 빼겠다는 거죠. 25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조합 문제죠. 조합 문제. 조합으로 가게 되면 여사건 활용해버리면 너무 쉽게 풀린다라는 거죠. 됐나요? 물론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나는 여사건을 활용해서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릴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검은색 카드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들을 막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검은색 카드 2장이 똑같기 때문에 넣었을 때 구분이 안 가잖아. 2개 중에 뭐 골라서 뭐 9P 한 다음에 2팩 나누고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사건 활용하게 되면 쉽게 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남은 시간 동안 요 한 문제 정도만 딱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 지난번 교재에 들어있었던 그 문제고 못 봤던 문제. 숙제에는 원본을 넣어놨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보성고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숙제에서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숙제에서 풀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숙제 문제는 박스 형태로 돼가지고 이제 박스 채우기 문제였었더라면 얘는 박스가 없어졌지. 요거 잠깐만 고민하고 같이 설명 한번 봅시다. 이 문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박스에서는 솔직히 따라가란 대로 하면 따라가면 답이 나오거든. 근데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고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많이들 실수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자, 같이 봅시다.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보성고, 물론 여기 남학생들 중에 또 보성고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보성 같은 경우는 명확한 부교재가 있습니다. EDS 올림포스 전국연합기출이라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들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보성고는 거기서 문제 변형이 다 돼서 나와. 최근에는 문제를 좀 과감하게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비슷한 결만 유지되고 완전히 다른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올해 연합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이 원래 모의고사 문제니까 원래 거기 안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가져와서 냈던 문제야.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얘들아,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느 학교에서 수학이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세 개가 열리고요. 과학이 물, 화, 생지가 이렇게 열린대. 그래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이 7개 과목 중에서 3개씩을 고를 거래요. 3개씩을 고를 건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 수학은 무조건 1개 이상 골라야 돼. 수학은 1개 이상 골라야 돼. 맞지? 수학은 1개 이상 고르고 A가 선택하는 3개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 과목이 적어도 하나는 아니고요. 1개만 딱 겹쳐야 된대. 맞지?
한 개만 딱 겹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를 케이스를 나눠서 풀려면요. 뭘 기준으로 나눠서 풀어야 될까? 그쵸. 겹치는 과목이 수학인지 과학인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만약에 겹치는 과목이 수학이었다라고 칩시다. 겹치는 과목이 수학이었다. 그럼 얘들아, 수학이 현재 3과목이 있기 때문에 확통으로 겹칠 수도 있고 미적으로 겹칠 수도 있고 기하로 겹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냐면요. 겹치는 과목을 먼저 골라야겠지.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 1개를 골라야겠죠. 됐나요? 자, 만약에 확통이 겹쳤다라고 쳐보자. 얘들아, 확통이 겹쳤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A도 지금 확통을 가지고 있고요. B도 지금 확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확통이라는 걸 통해서 얘들아 1개 이상의 수학을 고른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1개가 겹친다라는 조건도 오케이지. 그럼 얘네한테 남은 2과목들은요. 조건 걸린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내가 원래 7과목 있었는데 확통은 뽑았잖아. 그럼 남은 몇 과목 중에? 6과목 중에 A가 먼저 몇 과목 뽑아버려? 2과목 뽑아버려. 그럼 남은 과목이 몇 개야 얘들아? 4개야. 그럼 4개 중에 또 얘가 골라버리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겹치게 되면 먼저 겹치는 과목 하나 찝어버려. 그러면 조건이 다 해결돼. 그럼 남은 2과목씩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90에 3, 270까지가 됩니다. 이건 다 잘 풀어요. 이건 문제가 없어. 근데 겹치는 과목이 과학일 때가 문제야. 자, 선생님이 지금 풀이라나 할 건데 얘들아 잘못된 풀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면서 봐봐. 자, 겹치는 과목이 과학이야. 겹치는 과목이 과학. 그럼 과학 일단 몇 과목 있어? 4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겹치는 과목을 뽑아야 되니까 4C1 해서 4가지가 나오겠지. 맞니? 자, 그럼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예를 들어 물리로 겹쳤다 칩시다. A도 물리를 골랐고 B도 물리를 골랐어. 그러면 한 과목 겹친다라는 조건은 해결이 된 거지.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수학을 하나 갖는다라는 조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지. 맞나? 그럼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뭐 해줘야겠어? 수학을 뽑아줘야겠죠. 근데 수학은 지금 선택된 게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가 수학을 고르죠. A가 고를 수 있는 수학 몇 개야? 3개. 그럼 B가 고를 수 있는 수학이 몇 개야? 2개. 자, 예를 들어서 확통이랑 위적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A는 몇 과목 남았고 B도 몇 과목 남았어? 한 과목씩 남았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그 남은 한 과목씩 배정해주면 되잖아. 근데 물리했고 확통 위적했으니까 얘들아 과목이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지.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A한테 줘. 몇 개 남았어? 뭐 예를 들어 뭐 기하 줬다 칩시다. 남은 거 몇 개야? 이렇게 하면 6, 12, 72 저거 하면 288 나오겠죠. 아니, 그럼 288이랑 270이랑은 458이지. 558이죠. 558 맞죠? 558 있나? 없죠. 뭐가 잘못됐을까? 이 풀이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대부분 이 문제를 처음 풀면 이렇게 풀어. 그래서 틀려. 난 개인적으로 만약에 보기에 얘가 있었으면 또 더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다 맞게 잘한 거 아닌가? 얘가 했던 거 그대로 한 거잖아. 얘는 확통해서 골랐으니까 수학을 굳이 골라줄 필요가 없었어서 안 했던 거고 얘는 수학을 골라줘야 되니까 수학을 골랐던 거잖아. 자, 이 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은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 얘들아 뽑는 순서가 있어? 없지. 그냥 이 3과목을 뽑는 거잖아. 순서랄 게 없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뭘 했냐면 물리 뽑는 것까지 오케이. 얘까지 오케이. 내가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수학을 한 과목씩 뽑아줬지. 수학을 한 과목씩 뽑아줬지.
그리고 남은 한 과목씩을 뽑아줬지. 근데 내가 여기서 뭘 뽑았냐면요. 얘가 먼저 확통을 뽑고 얘 기하를 뽑았죠. 이거랑 만약에 A한테 먼저 기하 미적을 뽑고 나중에 확통을 뽑는 경우는 어때? 같은 경우죠. 맞나요? 이게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거든. 순서를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순서를 고려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를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순서를 고려해서. 이게 확통을 먼저 뽑고 기하를 나중에 뽑았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푼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 문제를 맞게 풀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A, B가 모두 수학을 한 과목만 뽑는 경우랑 A, B 중에 한 명이 수학을 두 과목 뽑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뭔 소리냐면 잘 봐봐. 자, 지금 내가 물리 뽑는 거 가지고 오케이. 이게 네 가지까지 오케이. 수학이 세 과목이 있는데요. A랑 B 둘 다 한 과목씩만 뽑을 거야. 한 과목씩만. 그러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겹치는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럼 똑같이 하는 거야. 수학 3개 중에 하나 A 두고요. 남은 거 2개 중에 하나 B 줘. 그럼 얘들아 이 남은 두 과목 중에는 뭐만 고르면 돼? 무슨 과목에서? 과학에서만 고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과학 3개 중에서 화생지 중에 얘 하나 주고 남은 거 중에 얘 하나 주면 되는 거지. 36가지가 나옵니다. 됐나요? 근데 한 놈이 수학을 2개 뽑는 경우가 있어. 한 놈이 수학을 2개 뽑는 경우. 이것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란 말이에요. 이 풀이에서. 이때 뭐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먼저 A랑 B 중에 누가 수학을 2개 뽑을 거냐를 먼저 결정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수학 3과목 중에 뭘 가져갈지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수학 2과목을 뽑기로 했어. A가 수학 2과목을. 그 2과목을 뭘 뽑을 거냐면요. 미적 확통을 뽑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뭐밖에 못 골라? 희야밖에 못 골라요. 자, 그러면 남은 과목이 뭐 있어? 화생지가 남았죠. 그 화생지 3개 중에 하나를 B한테 뽑아서 주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서 여기서 1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4가 나오고요. 216이 나와요. 그래서 271이랑 하면 48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인 게 뭐냐면 이게 은연중에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합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순열처럼 풀고 있어요. 순서를 고려해서 풀고 있어. 미적을 먼저 뽑고 확통을 나중에 뽑았다라는 생각을 막 한단 말이야. 수학을 하나씩 뽑아버리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요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요거랑 유사하게 많이 하는 실수가 딱 1분만 쌤이 더 얘기할게. 자, 이거랑 유사하게 많이 하는 실수가 분명히 조합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순열처럼 푸는 방법이 과정이 있어. 어떤 거냐면 요런 거. 자, 정의역이 4개인데 공역이 3개야. 이 공역들은 다 선택받아야 돼요. 4개가 3개로 가야 돼. 이 문제 처음 풀잖아? 어떻게 푸냐면 1이 3개 중에 하나 골라. 2가 남은 2개 중에 하나 골라. 3이 남은 하나 중에 골라. 1, 2, 3이 다 선택받았죠. 그럼 4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야? 3개야. 이렇게 풀어요. 맞아? 자, 봐봐. 1이 1을 골랐어. 1이 이 3개 중에 하나를 1로 선택했어. 2가 2를 골랐어. 3이 3을 골랐어. 다 골라줬어. 시역 3개 다 골라줬어, 얘들아. 그리고 4가 1을 골랐어요. 1, 2, 3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이렇게 골랐어. 근데 이건 무슨 케이스랑 똑같은 거냐면 2, 3, 4를 먼저 뽑는데 2가 2 찍고 3이 3 찍고 4가 1 찍었는데 1이 나중에 1 찍은 경우랑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죠. 이건 순서가 고려돼? 안 고려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문제도 분명히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요. 4개의 정의역이 3개의 치역으로 가려면 몇 개가 같은 숫자를 찍어야 돼? 2개가 같은 숫자를 찍어야 돼. 그래서 이 4개 중에 같은 숫자 찍을 2개를 먼저 골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숫자 3개가 숫자 3개로 가는 거니까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뭐 1, 2,
3, 4 이렇게 나눠놓고 1, 2, 3, 4가 1, 2, 3으로 3팩으로 뿌려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조합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순열처럼 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순서가 뒤집혀도 똑같은 경우인데 자꾸 그 뒤집히면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시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순열 파트 내용은 뭐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쉬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 잘 정리하면서 숙제 풀면서 정리 잘 해보시고요. 숙제 나갈게요. 자, 바로 클리닉은 할 거고요. 숙제 남은 부분 오늘 테스트 안 받기 때문에 오늘은 숙제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숙제 질문이었던 부분들 쌤이 보내준 거 확인하면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좀 이거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문제들은 또 한번 질문하시고요. 혹시라도 전 선생님 너무 배가 고픈데요 하는 친구들은 밥 먹고 와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4시까지는 클리닉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숙제 다 마무리 됐다 하면은 뭐 1시 반이든 2시든 갈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빨리 하고 빨리 가겠다는 친구들은 빨리 하셔도 되고 모든 오답이 다 마무리가 되셔야 갈 수 있습니다. 숙제 다 된 친구들은 쌤한테 검사 받고 가시면 되고요.